자꾸 어지러우셨죠? 가볍게 넘기셨다면 지금 잘 들으셔야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그 증상이 반복되다 갑자기 쓰러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는 신경외과 전문의 배도영입니다. 30년간 환자들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절반 이상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괜찮다는 순간이 뇌가 보낸 마지막 신호였습니다. 어지럽고 말이 꼬이고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얼굴이 한쪽으로 쏠리고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엔 금방 지나가죠. 몇 분 안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그 증상은 돌이킬 수 없는 전조일 수 있습니다. 뇌혈류가 막히거나 터지기 직전 뇌는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걸 놓치는 순간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내일 아침 눈 못 뜰 수도 있습니다. 겁주는 말 아니에요. 의학적 사실입니다. 이 영상에서는요, 뇌경색과 뇌출혈이 전조 증상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어떤 증상이 위험한지, 반복될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병원은 언제 가야 하는지까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영상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10명 중 9명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뇌혈류가 줄어드는 건 한 번에 생기지 않아요. 서서히 진행됩니다. 그 과정에서 뇌는 계속 신호를 보냅니다. 정상 뇌는 분당 50ml의 혈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20ml로 줄면 어지러움이 오고 10ml가 되면 말이 꼬이기 시작해요. 팔에 힘이 빠지기도 하죠. 문제는 이 증상이 며칠 동안 반복된다는 겁니다. 아침엔 어지럽고 점심엔 괜찮고 그게 더 위험합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이렇게 넘기게 되니까요. 사실은 혈류가 잠깐 회복된 것뿐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될수록 뇌세포는 하나씩 죽습니다. 이걸 의학에선 일과성 뇌허혈 발작이라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뇌경색의 예고편이에요. 그 예고편을 무시하면 본편이 시작됩니다. 제가 직접 본 통계입니다. 이 증상을 겪은 분 중 30%는 3개월 내 뇌경색이 발생합니다. 절반은 48시간 이내예요. 단 이틀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도 병원에 오는 사람은 10명 중 2명뿐입니다. 나머지 8명은 그냥 집에서 기다려요. 좀 쉬면 낫겠지. 나이 탓이겠지. 별일 아닐 거야. 그 생각이 치명적인 결과를 부릅니다. 특히 60대 이상에선 더 빨리 악화됩니다. 혈관 탄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신은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아시잖아요. 하루에 어지럼이 2번? 그건 신호일 수 있어요. 말이 꼬였던 적 있다면 그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한 신호를 줍니다. 그걸 읽어내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다음은 신호를 놓쳤던 제 환자분의 이야기입니다. 73세 할머니셨고 가족을 돌보며 평생을 사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셨습니다. 식사를 준비하고 손주 도시락도 챙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릇을 자꾸 떨어뜨리기 시작했어요. 말씀도 가끔 어눌해지셨습니다. 대답을 하시려다가 말이 꼬이곤 하셨죠. 가족들은 나이 탓이라 생각했습니다. 피곤하신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기도 했고요. 이런 이상한 증상은 며칠 사이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어지럼증도 있었고 한쪽 손에 힘이 빠지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조금 쉬면 또 괜찮아지셨습니다. 그게 더 위험했습니다. 뇌는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혈류가 줄고 있다는 위험 신호요. 그 신호를 가족들은 몰랐고 어머니는 병원 가길 계속 미루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새벽 화장실 가시다 쓰러지셨습니다. 왼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말씀도 흐릿해지셨죠. 응급실에 오셨을 땐 뇌경색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한쪽 다리를 약간 절고 계시고 말씀도 예전만큼 자연스럽진 않으세요. 아드님이 그러셨습니다. 선생님, 그때 병원에만 갔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요. 맞는 말입니다. 며칠 사이 반복되던 그 신호들, 어머니는 분명히 몸으로 말하고 계셨어요. 그걸 놓친 건 가족들이었습니다. 어지럼, 말꼬임, 팔에 힘이 빠지는 증상. 이건 뇌혈류가 줄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걸 바로 알아보고 조치했다면 지금도 가족들과 웃으며 시간을 보내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니까요. 많은 분들이 이 실수를 합니다. 어지럼이 나았으니 이젠 괜찮겠지. 말이 다시 돌아왔으니 문제 없겠지. 하지만 그건 큰 착각입니다. 혈관은 한 번에 막히지 않아요. 조금씩 좁아졌다가 다시 열리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뇌세포는 조금씩 망가집니다. 잠깐 괜찮아졌다고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언제 병원에 가야 할까요? 첫째, 어지럼이 하루에 2번 이상 반복될 때입니다. 앉았다가 일어설 때 잠깐 도는 느낌 말고요. 가만히 있어도 세상이 빙빙 도는 그런 어지럼입니다. 둘째, 말이 꼬인 적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단어가 잘 안 떠오르고 혀가 잘 안 돌아가고 하는 증상이요. 셋째, 젓가락을 자꾸 떨어뜨리거나 한쪽 다리가 끌리는 느낌이 있다면 그것도 신호입니다. 넷째,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사물이 2개로 보인 적이 있다면요. 이건 눈의 문제가 아니라 뇌에서 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다섯째, 갑작스럽고 심한 두통입니다. 특히 이런 두통은 처음이다 싶을 땐 즉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면 증상이 사라져도 48시간 안에 꼭 병원에 가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병원 가도 별거 아닐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일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요즘은 검사로 뇌혈관 상태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 MRI는 물론이고 혈액 검사로도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초기에 발견하면 약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합니다.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나 혈관 확장제를 쓰면 뇌경색 발생을 7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막힌 후에는 방법이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골든타임이 중요한 겁니다. 증상이 나타난 뒤 3시간 안에 치료하면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시간 놓치면요? 평생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잠깐 괜찮아졌다고 마음 놓지 마세요. 뇌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더 강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터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하지만 희망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68세 박정숙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도 처음엔 비슷했습니다. 어지럼이 반복되고 말이 가끔 꼬이고 오른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달랐어요. 증상이 나아졌는데도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좋아졌는데 와도 되나요? 제가 말했습니다. 지금 오신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검사해보니 경동맥이 70% 좁아져 있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완전히 막혔을 겁니다. 다행히 스텐트 시술로 혈관을 넓혔습니다. 수술은 간단했고 입원도 사흘이면 끝났습니다. 그게 2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분은 무얼 하고 계실까요? 등산을 하십니다. 한 달에 2번 친구들과 산에 오르세요. 작년엔 한라산도 다녀오셨답니다. 얼마 전 정기검진 오셨을 때 얼굴이 정말 밝으셨어요. 그때 병원에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말씀에 저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만약 그때 집에만 계셨다면 지금쯤은 응급실에 실려 오셨을지도 몰라요. 지금처럼 등산을 하고 여행을 다니는 삶은
불가능했겠죠. 신발을 못 신고 밥도 혼자 못 드셨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주들과 놀이공원도 가세요. 정말 행복해 보이십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진짜입니다. 조기 발견과 치료가 이런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운이 아니라 선택이었네요. 좋아졌어도 병원에 온 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운이 아닌 선택입니다. 뇌가 보내는 신호를 받아들일 것인가, 무시할 것인가, 그 갈림길입니다. 박정숙님은 받아들이는 쪽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활기찬 삶을 살고 계십니다. 반대로 신호를 무시한 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휠체어에서 못 일어나시고 말을 잃으신 분도 계십니다. 가족이 24시간 돌봐야 하는 분도 계세요.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첫 번째 신호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그 차이였습니다. 지금 어지럼이나 말이 꼬이는 증상이 있다면 이 분처럼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좋아졌다고 넘기지 마세요. 그건 뇌가 보내는 중요한 신호입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10년, 20년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뇌에는 또 하나의 무서운 질환이 있습니다. 이번엔 예고 없이 터지는 뇌출혈입니다. 그런데 뇌출혈은 다릅니다. 신호 없이 갑자기 터집니다. 뇌경색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고 없이 폭발처럼 찾아옵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65세 남성 환자였습니다. 그날 아침까지 멀쩡하셨습니다. 신문도 읽고 아내와 대화도 나누셨죠. 그런데 점심을 드시고 나서 여보,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내가 어디가 아파요? 물으셨지만 말이 안 나왔습니다. 그 순간 구토를 하며 쓰러지셨어요. 30분 만에 응급실로 오셨지만 이미 뇌출혈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이게 뇌출혈입니다. 갑작스러운 두통과 말 막힘 동시에 오면 바로 119입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은 오래 걸렸어요. 6개월 동안 재활을 하셨어요. 말하기부터 걷기까지 다시 시작하셨죠. 처음엔 그 말밖에 못 하셨어요. 아내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 마음은 어땠을까요? 40년 함께한 남편이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두 분 다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매일매일 같은 단어를 반복 연습했고 걷기 연습도 꾸준히 하셨어요. 부인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말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저도 눈물이 났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실까요? 완전하진 않지만 산책도 하시고 예배도 나가십니다. 무엇보다 웃음을 되찾으셨어요. 얼마 전 정기 검진 때 부인과 손잡고 오셨어요. 선생님, 우리 또 여행 가요. 천천히 다녀올 거예요. 그 말을 들으며 저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뇌출혈은 정말 위험합니다. 하지만 빠르게 대처하면 살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일상도 되찾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초기 증상입니다. 갑작스런 두통, 말 막힘, 한쪽 마비, 의식 저하, 이런 증상이 보이면 1분 1초가 생명입니다. 그날 아내가 119를 바로 부르지 않았다면 지금 이 웃음은 없었을 겁니다. 뇌출혈도 결국 대처가 전부입니다. 빠른 판단,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게 기적을 만듭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당신의 이야기를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죠? 뇌혈관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운이 아닙니다. 박정숙님처럼 신호를 놓치지 않은 분들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세요. 반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넘긴 분들은 평생 후회하며 사시거나 더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차이 뭘까요? 지식의 차이입니다. 뇌경색은 신호를 보냅니다. 어지럽고 말이 꼬이고 손에 힘이 빠집니다. 그 증상이 왔다가 사라지고 또 반복되죠. 하지만 뇌출혈은 다릅니다. 예고 없이 갑자기 터집니다. 두통, 구토, 말이 안 나오는 증상 모두 순식간에 옵니다. 둘 다 위험한 병입니다. 하지만 알고 있으면 대처할 수 있어요. 문제는 모르는 경우죠. 나이 탓이지 뭐. 좀 쉬면 괜찮겠지. 병원 가긴 좀 그렇잖아. 이런 생각들이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듭니다. 제가 가장 마음 아플 때는요. 가족들이 이런 말을 할 때예요. 그때 조금만 빨리 갔더라면, 선생님 얘기를 진작 들었으면, 그 말들 수없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 아시잖아요. 언제, 무슨 증상이 왜 위험한지.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까요? 너무 많은 정보에 머리가 복잡하실 겁니다. 뇌경색, 뇌출혈, 헷갈릴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정확히 구분하는 건 의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은 하나예요. 이상하다 싶으면 무조건 병원 가기. 이 정도면 괜찮겠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뇌는 심장보다 더 민감한 장기예요. 한번 손상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심되면 바로 병원으로.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 뇌의 신호를 어떻게 기억하고 실천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습니다. 뇌를 지키는 5가지 핵심 신호, 그리고 그걸 기억하는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바로 다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뇌경색은 신호를 보냅니다. 조용히, 반복적으로요. 어지럽고 말이 꼬이고 손에 힘이 빠졌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이게 반복되면 뇌혈관이 좁아진 겁니다. 48시간 안에 병원에 가세요. 반대로 뇌출혈은 폭발처럼 옵니다. 두통이 갑자기 심해지고 말이 안 나오고 몸 한쪽이 마비돼요. 의식도 흐려질 수 있어요. 이런 증상 동시에 오면 즉시 119입니다. 1분 1초가 생명을 가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괜찮아졌다.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해요. 뇌는 거짓 신호를 보내지 않아요. 한 번 보냈다는 건 분명 이유가 있는 겁니다. 박정숙님, 기억나시죠? 증상이 좋아졌는데도 병원에 오셨어요. 지금은 등산도 하시고 여행도 다니세요. 반대로 신호를 무시한 분들, 지금은 어떨까요? 말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에 계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미루실 건가요? 아니면 현명하게 대응하시겠어요? 조기 발견이면 약으로 70% 이상 예방이 됩니다. 스텐트 시술로 혈관을 넓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미 터지고 나면 돌이키기 어렵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다시 안 살아나요. 그래서 예방이 전부입니다. 그 시작은 신호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당신의 삶을 지킬 수 있는 무기입니다. 손주와 웃고 배우자와 여행하고 밥을 먹고 산책할 수 있는 삶, 그 모든 걸 지키는 첫걸음이 바로 오늘입니다. 30년간 수많은 환자를 보며 느낀 게 있어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별것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잃고 나면 모두가 말하죠. 그때만 조금 빨랐더라면. 여러분은 지금 알고 계세요?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까? 집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5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어지러움이 하루 2번 이상, 특히 가만히 있는데도 빙빙 도는 느낌, 잠깐 괜찮아졌다가 다시 어지럽다면 48시간 안에 병원 가셔야 합니다. 둘째, 말이 한 번이라도 꼬였다면 하면서 단어가 안 떠오르거나 혀가 둔해지고 발음이 흐려질 때 몇 분 만에 괜찮아도 절대 넘기지 마세요. 셋째, 팔다리 한쪽에 힘이 빠진다면, 젓가락을 놓치거나 다리가 끌린다면 회복돼도 그건 경고입니다.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합니다. 넷째, 극심한 두통입니다. 살면서 처음 겪는 강한 통증, 갑자기 토하고 쓰러지는 느낌, 그땐 망설이지 말고 바로 119입니다. 다섯째, 시야 이상입니다. 한쪽 눈이 안 보인다거나 사물이 2개로 보이거나 그날 안에 병원 가세요.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있다면 증상이 사라져도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괜찮아졌다고 괜찮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가족에게도 알려주세요. 혼자 알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증상이 올 때 판단이 흐려지거든요. 내가 이상하면 바로 병원 데려가 달라. 그 말을 미리 해두세요. 실제로 가족이 먼저 눈치채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어눌하거나 얼굴이 삐뚤어지고 의식이 멍해지는 걸 가족이 봐야 합니다. 그 순간 이 정보가 생명을 구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혈압 관리는 기본입니다. 고혈압은 뇌졸중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약은 스스로 끊지 마세요. 괜찮은 것 같아서 끊는 분들 위험합니다. 그리고 금연은 필수입니다. 담배는 혈관을 조이고 피를 끈적하게 만들어요. 지금부터라도 끊으시면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이 체크리스트 종이에 적어두세요. 냉장고, 거울, 자주 보는 곳에 붙이세요. 가족들과 함께 확인하세요. 이 5가지 생활 속 실천으로 뇌졸중 위험을 8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치료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건 진짜 이야기입니다. 신호를 놓치지 않아 건강하게 사시는 분들, 늦게 발견해 후회하며 사는 분들, 그 차이는 단 하나였습니다. 신호를 알아챘느냐, 못 알아챘느냐, 모든 건강법은 개인차가 있습니다. 기존 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항응고제, 이런 약들은 뇌혈관과 밀접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증상도 다른 질병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은 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뇌의 신호는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지러움이든 말이 꼬임이든 극심한 두통이든 괜찮겠지 하지 마세요. 괜찮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빨리 발견한 거다. 이 마음으로 병원에 가세요. 조기 진단이 치료의 전부입니다. 의료진도 초기 환자를 더 잘 도와드릴 수 있어요. 늦게 오시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줄어듭니다. 그러니 부디 망설이지 마세요. 확인만으로도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노후를 위해 지금 이 순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지금 떠오르는 그분에게 전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면 정확한 건강 정보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궁금한 점 또는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언제든 나눠주세요. 진심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히 보내세요. 그리고 뇌가 보내는 그 신호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